안녕하십니까. 원리로 푸는 국어 비법 독서 비문학 영역의 하진우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에서 가장 고난이도의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보기 유형을 한번 풀어볼 텐데요. 지금까지 보기 문제 유형들을 여러분께서 많이 풀어오셨을 테지만 그것을 풀어나가는 원리, 원칙을 여러분께서 학습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자꾸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출제됐던 한 3년간의 수능 문제에서 윗글을 바탕으로 한 보기 유형이 얼마나 난이도가 높았는지 그걸 잠깐 훑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년도 문제를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2013년도 수능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판단하는 문제 유형이었고요. 정답률은 50%가 나왔습니다. 절반의 학생이 이 문제를 틀렸다는 얘기죠. 지금 3점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만 틀렸어도 1등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추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365일을 더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이 이 문제 때문에 수두룩하게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문제를 더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를 보시면 2014년 한 해가 지나서 나온 보기 유형입니다. 역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풀어나가는 문제 유형이고요. 정답률은 49%가 나왔네요. 아까보다 더 심하게 난이도가 높아졌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역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2014년 B형 수능 문제고요. 정답률 46%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틀린 문제죠. 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때 정답률이 70%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들은 지금 정답률이 50%대 선 아래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맞히느냐 못 맞히느냐가 여러분의 대학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라는 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만 더 보시죠. 작년 수능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판단하는 유형이고요. 정답률이 51% 나왔네요. 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더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을지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학습을 한 문제를 통해서 한 문제를 적용해 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 그러면 요 녀석들을 이제 넘어서서요. 자, 좀 전에 여러분들께서 사례 삼아 보셨던 3년간의 수능 문제들을 이런 유형의 보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것인지 제가 간단하게 원칙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한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기 유형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풀이를 하시려면은요, 생각이 약간 바뀌셔야 돼요. 문제를 풀어 나갈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약간 전환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출제자의 출제 원리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출제자들은 일단 대원칙은 지문과의 내용 일치를 원칙으로 잡고 있죠. 이 지문하고 내용 일치를 단순히 따지는 문제만 해도 여러분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 더해서 보기 문제까지 더해졌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지문만 가지고 선택지를 판단하기도 버거웠는데 거기에다가 보기의 내용까지 더 읽어주셔야 하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지문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따져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훨씬 복잡해지기 마련이죠. 두 대상을 비교대조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 주관적인 생각이 자꾸 끼어들기 마련이에요. 그런 것들을 일단 차단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보시게 되면 출제 원칙은 일치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문하고 보기, 지문하고 선택지 일치를 따지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실 때 보기 문제 유형은요, 항상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문제에 비해서 선택지의 길이가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근데 이 긴 선택지를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선택지 모양을 분할해 놨는데요. 자, 일단 지문과의 내용 일치가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의 일치, 그 다음에 보기와 일치되는 것도 당연히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과의 일치,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까지 따지라고 하는 것이 보기 문제의 출제 원칙이에요. 자,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세 가지를 동시에 따져나가시다 보면 당연히 헷갈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우리 대원칙부터 잡고 내려옵시다. 이 보기 유형을 풀이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문제 풀이의 기준부터 찾으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께서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일치를 다 따져 나가신다는 것은 머리가 헷갈리고 어렵게 되는 주된 원인이에요. 한 가지로만 합시다. 한 가지. 자, 지금 문제풀이의 기준을 찾으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기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세요. 답의 근거가 지문인지 아니면 보기인지 요거 먼저 찾으시라는 거예요. 답을 판단을 하실 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기와의 일치를 따져가지고 판단을 하신 후 나머지로 정리를 하시든지 지문과의 일치를 따지신 후 나머지 보기로 정리를 하시든지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 싸움인 거고요. 일단 답의 근거가 지문일까 보기일까 요거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이 선택은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보기 문제의 유형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께서는 보기 문제 유형들이 또 따로 존재할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윗글을 읽고 보기를 판단하라 라는 유형이 있겠고요. 두 번째, 자 1번 밑에다가 필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공간을 좀 비워두세요. 두 번째,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라는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윗글과 보기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유형이 나오겠죠. 자, 우리 문제풀이의 기준부터 찾으라 그랬는데 문제가 시키는 대로 한다 그랬어요. 보시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윗글이 답을 풀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기준이에요. 답의 근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보기를 뭐라고 하죠? 자, 밑에 거 2번, 3번은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윗글과 보기를 이라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2번과 3번 유형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답의 근거를 여기 보기에만 두고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1번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라는 유형은요. 독서, 비문학 영역의 90% 이상의 보기 유형이 바로 요거예요. 1번이에요. 보기를 바탕으로 하는 요 패턴들은 독서 영역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문학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패턴이 2번이죠. 반대로 독서 영역에서는 1번. 그래서 오늘은 1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윗글을 바탕으로 하는 보기. 아까 사례로 보셨던 문제들이 전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였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런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부터 들어갈 건데요. 먼저 보기 박스를 잠깐 보실까요? 자, 지금 여러분 대부분의 이런 보기 유형은요.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보기 유형들은 대부분 안에 도표, 그래프, 그림 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여러분이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죠. 요 안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선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도표 안에 선이 있게 되면 대부분 기역이니 니은이니 하는 기호를 붙이게 되죠. 자, 이런 유형을 풀어나가실 때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풀어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께서 문제를 풀어나가실 때 자꾸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셨던가요? 이 안에 내용이 너무 어려운 나머지 이것과 선택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거를 해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시게 되고 결국 답을 보기 안에서 찾다 보니 문제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윗글 속에 답이 있고 보기는 연결하는 것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 안에서 답을 찾고 계세요. 일단 그것부터
차단을 합시다. 자,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은요. 자, 일단 여기를 이제 조금 필기를 한번 이어나가 볼까요? 오늘 하는 문제 유형,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풀어나가는 유형은요.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렸듯이 윗글이 문제풀이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 생각을 딱 하셔야 됩니다. 답은 어디 있다고? 답은 지문 속에. 답은 지문 속에 있어요. 보기는 뭐 할 뿐? 여러분, 이 보기는요, 거들어 줄 뿐이에요. 자, 보기는 거들 뿐인데, 뭐를 거들 뿐이냐면, 여러분, 문제 풀이를 거들어 줄 뿐이고, 그 다음에 지문 독해를 거들어 줄 뿐이에요. 이런 마인드로 보기에 너무 기준을 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를 거들어 주는 것인가? 뭐를 거들어 주는 것인가를 지금부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은 여러분 윗글을 바탕으로 하는 보기를 만나셨을 때 이 보기를 먼저 읽으시고 이 보기 안에 있는 내용과 지문이 무엇이 연결될지 이 생각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지문에 무엇, 지문에 어디와 연결되나, 이게 핵심입니다. 보기 박스는 지문에 무엇이라는 단어, 어디라는 부분과 연결될 뿐이에요. 보기의 역할은 이걸 알려주는 것에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보기는 지문의 일부, 지문의 사례, 지문의 내용을 보기에 적용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거든요.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답은 지문 속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한번 제가 적용을 한번 해보면은요. 지금 보기 박스 안에 기역이니 니은이니 하는 그래프 속에 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선택지 안에서 기역은 어떠어떠하다, 니은은 어떠어떠하다 라는 말들을 하기 마련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기역은 좀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지문의 연결이라고, 지문과의 연결이라고. 그렇다면 이 기역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지문 속에 어떤 단어와 연결되게 되어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요, 찾아보니까 기역은 사과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더라. 여러분이 찾아내신 거예요. 사과. 그 다음에 니은은 지문 속에 배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더라 라는 걸 찾았다고 해봅시다. 보기가 문제풀이를 거들어주는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보기 안을 뒤져내실 필요가 없으세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뭘 하셔야 되냐면은요, 선택지를 판단을 하실 때 기역이 여기에서 물결이다 라는 말이 있었다면 사과가 물결이라고 하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이렇게 지문과 선택지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니은은 여기가 사과, 여기가 이제 배가 되었다면 배는 어떻다 라는 말을, 쌍밑줄이다 라는 말을 찾아내시고 확인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문제를 먼저 보시고 답의 문제풀이의 기준이 지문인지 보기인지 찾아냈다면 윗글을 바탕으로 하는 보기는 답은 지문 속에 있기 때문에 풀이를 하실 때도 요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하는 거지, 보기에 너무 치중하시면 문제를 틀리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한 가지만 추가를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기호로 나와 있는 것들은 지문 속에 무슨 단어와 연결된다 그랬죠? 이 연결되는 단어를 가능하면 반드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 옆에다가 그렇게 해놓으시고 이제는 요 녀석을 치환해서 읽어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답은 이렇게 지문과 일치로 찾으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던 이 방식을 한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교재 111쪽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사례 삼아 화면으로 쏘았던 문제 유형인데요. 2014년 A형 문제입니다. 정답률 49%,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틀린 문제죠. 하지만 얼마나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화면으로 한번 와보시면은요, 지문이 있고 문제 보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요 문제를 먼저 보세요.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으로 가서 답을 찾으려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문제를 보셨더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판단하라.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답은 어디에? 지문 속에. 답은 지문 속에 있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면 보기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지문에 어디, 무엇과 연결될지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거들어줄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인드. 보기는 지문과의 연결인데 도대체 무엇과 어디와 연결될지를 찾으셔야 해요. 그러려면 아무 생각 없이 지문부터 읽고 와서 이걸 보시는 건 늦습니다. 이 녀석을 먼저 보시고 지문 속에 어떤 것과 대략 연결될지를 미리 찾으시고 읽으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간략하게 한번 보신다면은요. CD 기록면에 CD와 관련한 지문이 나와 있겠구나. 어떤 위치에 레이저 광선이 조사됐을 때 상태 1과 상태 2에서 얻은 값이다.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상태 1이 있고 2가 있죠. 그걸 갖다가 지금 표로 1, 2로 그려놨단 말이에요. 이러려면 지문의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죠? 네, 당연히 두 대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 대상의 지금 차이점을 찾아야겠네. 상태 1은 무엇과 연결, 상태 2는 지문의 무엇과 연결, 이 생각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서 조금 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게 광검출기의 출력값이다 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출력값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이 나오는 부분에 집중해서 두 대상의 차이점을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정보를 미리 보기를 보고 얻으시고 지문으로 갑니다. 자, 지문으로 가봤더니요. 1문단은 CD 드라이브의 개념 정도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지금 지문 독해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풀이에 치중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갑니다. 자, 이 문단에는 그림 옆에를 보시게 되면 CD 드라이브의 구성 요소가 기능과 함께 나열되어 있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3문단으로 갈게요. 3문단의 첫째 줄을 보시게 되면 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 문제점이 지금 제시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첫 번째 문제점이 트랙을 벗어나거나 또는 초점이 맞지 않으면 이라는 문제점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다시피 문제점들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죠. 그래서 지금 이를 막으려면, 바로 이어서 읽어보세요. 이를 막으려면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를 제어한다. 자, 트래킹 조절 장치. 그 다음에 초점 조절 장치. 요 녀석들로 각각의 문제점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점, 거기에 해당하는 해결 방안의 구조로 지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두 문단이 남았는데요. 밑에 있는 문단이 지금 이제 둘째 줄을 잠깐 볼까요?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 자, 지금 트랙을 벗어나서 좌측으로 치우치다. 이거 지금 첫 번째 문제점을 상세하게 풀어나가는 구조거든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트래킹 조절 장치로 그걸 해결할 건데요. 밑에를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 보기를 먼저 보고 집중했어야 하는 단어가 출력값이라는 단어였단 말이에요. 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표로 그려놓은 거니까. 자, 보셨을 때 좌측으로 치우치면 그 밑에 줄, 광검출기의 좌영역의 출력값이 우영역보다 커진다. 좌영역이 우영역보다 커진다.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니까 셋째 줄 오른쪽 끝에 트래킹 조절 장치로 해결하겠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3문단에서 두 개 문제점, 두 개 해결 방안을 설명했던 걸 상세하게 지금 구체적으로 풀어두는 중이거든요. 트랙의 좌측으로 벗어나서 좌측으로 출력값이 커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래킹 조절 장치를 가져왔다라고 했다면 지금 보세요. 글의 흐름을 3문단에 두 가지 문제점, 두 가지 해결 방안을 한 문단 한 문단씩 풀어나갈 거고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상태 1, 2가 있을 거라고 알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상태 1과 2 중에 하나일까 아닙니까? 바로 연결해 볼게요. 무엇과 연결? 지문과 연결 시도를 한번 해봅시다. 자, 보시면 상태 1이라는 녀석을 먼저 가서 보니까 전후는 똑같아요. 근데 좌우가 3과 1로 좌영역의 출력값이 더 크네요. 그렇다면 좌영역의 출력값이 더 크다고 했던 트래킹 조절 장치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상태 1이겠죠. 여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쓰시라고요. 보기에다가 바로 머리로 하시다 보면 자꾸 헷갈리시니까 상태 1이 트래킹 조절 장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나 안 보나 상태 1과 2는 다른 것일 텐데 아마 이 녀석은 뭐로 해결하는 놈일까요? 초점 조절 장치일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미리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가서 확인해 봅시다. 마지막 문단에서. 마지막 문단의 둘째 줄을 보시면 거리가 가까워져서 초점이 맞지 않으면 거리가 가까워져서 초점이 맞지 않으면 이라고 하더니 출력값이 어떻게 됩니까? 둘째 줄에 상대적으로 전후 영역으로 커진다. 전후 영역의 출력값이 좌우 영역보다는 커진다라고 출력값의 문제점을 짚어주고 있네요. 자,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당연히 마지막 줄에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거리를 가깝게 어떻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초점 조절 장치. 이제 우리는 마지막 확인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가서 보시면은요, 전후 영역 55가 좌우 영역 33보다 지금 훨씬 커진 게 상태 2가 맞네요. 이쪽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러므로 초점 조절 장치 됐어요. 연결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기가 하는 역할은 지문의 어디, 무엇과의 연결인가 였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지문과 연결된 내용들을 얘가 보기가 하는 역할들은 여기와 연결, 여기와 연결 이렇게 알려주는 걸로 끝났잖아요. 답은 어떻게 찾으시라고요? 답은 요렇게 찾으시라고요. 이제 끝났으니까 보기가 하는 역할은 끝났으니까 답을 찾으실 때는 선택지와 지문과의 일치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1번 선택지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광검 출기에 조사되는 레이저 광선의 총량은 지문을 읽어보게 되면 요거 전후 좌우를 다 합한 값이에요. 요 양은 상태 1보다 2가 작다라고 하는데 2가 5533으로 2231보다 훨씬 커요. 작다를 그어버리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 3, 4, 5번의 선택지를 보시게 되면 전부 다가 상태 1은 어떻고 상태 2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동시에 두 개를 하지 마시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들어왔어요.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왼쪽에 있는 상태 1만으로 빠르게 한번 추려본 다음에 혹시라도 답이 안 나오면 이제 상태 2를 가지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상태 1을 한번 먼저 보시죠. 상태 1은 초점 조절 장치가 구동되어야 합니까? 상태 1은 트래킹 조절 장치잖아요. 틀렸네요. 상태 2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확실하게 1이 틀려있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서 상태 1은 트래킹 조절 장치가 구동될 필요가 없지만 구동되어야 하잖아요. 이게 해결 방안이니까. 근데 없지만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태 1에서는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오른쪽에 치우쳐 조사되었다고 했는데 지문을 가서 확인하셔야죠. 지문을 가서 봤더니 좌측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오른쪽이. 그러면 1, 2, 3, 4번이 다 틀렸으면 당연히 답은 5번일 수밖에 없겠죠. 상태 1은 CD 기록면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보시면 거리가 가까워서 거리를 조절해야 되는 건 상태 2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윗글을 바탕으로 하는 보기 문제 유형을 풀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한 문제만 적용을 지금 해보셨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세요. 지금 교재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제가 지금 알려드린 대로 답을 지문에 근거를 두고
보기와 어떤 단어가 연결되었는지를 찾으신 후 지문과의 일치만으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리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진일보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국어 성적은 한 단계 뛰어오르셨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